안녕하세요. 터크TV의 터크입니다. 오늘은 채팅 어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채팅 어플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은 외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관심사가 같거나 취미가 같거나 혹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쉽게 그런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소통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줄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실제 주변에도 이런 어플로 정말 순수한 만남을 이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기도 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관심도 많이 받는 상황도 이제 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 해외 친구들 좀 많이 사귈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은 장점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 어플로서의 기능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익명성이 강조되는 채팅 어플 어플의 특성상 온갖 지저분하고 좀 불법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사실 그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겠죠. 단점이고, 왜 우리도 어렸을 때 한 번씩 해보지 않았어요. 버디버디라든지 아니면 스카이러브 이런 채팅을 통해서 여성과 번개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고, 지금은 사실 훨씬 더 좋지 않게 훨씬 상황이 악화돼서 매우 안 좋게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채팅 어플은 사실상 거의 성매매의 온상입니다. 온상.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궁금해서 경험을 해본 건 아닌데, 하는 일의 특성상 어떤 그런 사건에 의뢰가 들어오고 하면 그 원리나 그런 것들을 알아야 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채팅방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는지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성매매 글이에요. 성매매 글이고, 이제 기억나는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면, 지금 만나실 분, 20살, 그렇게 이제 써 있기도 하고, 방 제목이 또 땡땡 가능, 20살,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사실 이제 입에 담기 좀 힘들 정도로 그런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물론 아주 작은 확률로 술 친구를 하자, 취미를 공유하자, 이런 이야기들도 정말 있고, 아니면 대화만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그런 거 역시도 정말로 그럴 의도로 그런 목적으로 그 방이 개설됐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터크가 본 느낌으로는 정말 자극적이고 이상한 제목들, 심지어 무슨 속옷 산다는 제목도 있고요. 남의 속옷을 왜 사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채팅 어플의 어떤 그 온상이. 그래서 이 채팅 어플이라는 걸 이용하는 분들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의도적이면 본인이 한 행동이니까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은 반드시 이제 져야 되겠지만, 사실 의도하지 않았다가 사실상 우연치 않게 이렇게 접근이 돼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방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목들의 호기심이 이제 생겨서 연락을 직접 한다든지, 미성년자 사건에 연루된다든지,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 거에 호기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런 방을 들어가서 이게 뭐지? 라는 궁금증 때문에 그런 이제 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도 불필요하고 무의미하죠. 그리고 이런 성매매 당사자들을 옹호해서 제가 이제 드리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플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 거의 무조건 적발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일제 단속이든 아니면 어떤 특정 상황에서 본인들이 그 성매매를 단속할 때 그 단속 과정을 보면
사실 그게 보입니다. 아, 이거는 결코 뭐 한두 번 했다고 해서 혹은 뭐 운이 좋아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경찰들은 그렇게 합니다. 반복적으로 성매매하는 그 성매매 여성을 그 어플로 검거를 해요. 검거를 해서 그 여성이 마치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다시 그 채팅 어플을 올립니다. 뭐 방을 올리는 거죠.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로. 그러면 그걸 보고 찾아온 남성들을 현장에서 적발을 하고 현장에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단속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특히나 미성년자들이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 그런 이제 예가 정말 많고, 그렇게 해서 이제 쉽게 뭐 그 여성이 단속이 되면 경찰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고 그간 본인이 했던 그런 성매매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본인이 했던 성매매를 했던 그 남성들의 정보를 다 주고 연락을 이제 카톡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정보를 넘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의 이제 한 여성을 검거함으로 해서 거의 뭐 작게는 뭐 수명, 많게는 뭐 수십 명의 이제 성매수 남성들을 적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규모가 커지죠. 그런 식으로 적발을 요즘 대부분 업소를 단속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채팅 어플로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우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뭐 해서도 안 되겠지만 한다 그래서 혹여나 뭐 이게 내가 했을 때 걸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걸 좀 상기하셨으면 좋겠고, 일부는 뭐 사기를 친다든지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저번에 보이스피싱 이야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야한 사진이나 성매매를 유도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다 쭉 나누고 나서 나 미성년자니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 그들은 합의라는 이야기를 해요. 합의하면 내가 신고를 안 할게. 대신에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를 신고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사기를 치는 경우, 협박을 하는 경우가 엄청 많고요. 그런 것들을 직접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그걸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해서 이제 접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캡처 화면까지 막 보내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런 어떤 자료들을 보내주면서 구체적으로 협박을 한다는 거죠. 참고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청법상 이제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하려고 시도만 해도 처벌이 됩니다.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받아요. 벌금 액수도 상당히 크고. 그러니까 뭐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쉽게 그 남성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또 사기를 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그런 범죄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솔직히 이제 터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뭐 돈을 보내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실제로 보면 돈을 보내는 분도 상당히 많고, 이게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보냈다 그래서 끝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상당히 큰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경우에 직면하면 절대 돈을 보내거나 하지 마셔라. 그래서 약간 좀 단호한 이제 방법이, 단호하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전화가 오면 나 너 신고할 거다. 그리고 그의 어떤 그런저런 신고할 생각이 없다면 아예 그냥 무시를 하거나 카톡이나 연락처 같은 것들을 다 차단해도 사실 무방하다라고, 100% 장담은 못하지만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형사사건 파트를 저도 꽤 오랜 시간, 1, 2년이 아닌 5, 6년이 아닌 꽤 오랜 시간 동안 맡아서 이제 실제 실무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로 인해서 신고가 돼서 찾아오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채팅 어플을 이용하면서 익명이고 아무래도 그 개인적인 어떤 보장이 되다 보니까 막 야한 사진을 보낸다든지 밑도 끝도 없이 막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성폭력 처벌법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 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런 채팅 어플을 이용할 때는 그런 것들을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피해를 당했다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뭐 내가 어떠한 건전한 목적으로 채팅 어플을 이용하고 있는데 때뜸 갑자기 이상한 사진들을 보내요. 얼마나 기분이 더럽겠습니까?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쉽게 남을 좀 배려하면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채팅 어플을 장려하는 건 아닙니다. 일명 또 몸캠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하면 사실 큰 문제가 이걸 몰래 이제 저장을 해뒀다가 협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가족들한테 뿌리겠다. 이걸 뭐 일반 이제 야한 동영상에 올리는데 올리겠다. 혹은 뭐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겠다. 이런 협박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극히 주의하셔야 되고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뭐 본인들은 순수한 목적으로 만남을 이제 가지려고 만난 건데 여성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쉽게 하루 상대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본인을 대하기도 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이 여성이 태도가 돌변해서 성범죄에 운운하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접근을 하기도 하고, 이런 만남이 매우 많아요. 실제로 경험한 건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채팅 어플에서 만나서 술 한잔 마시고 앞으로 좀 잘해보려고, 그리고 뭐 대화도 잘 통하고 코드도 잘 맞는 것 같고 해서 뭐 기분 좋게 술을 좀 마셨는데 과음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억이 이제 끊겼는데 뭐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미 중간간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혹은 당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반대로 남성은 순수하게 만나 좀 이제 어떤 여성과 좀 정상적인 좋은 교제를 좀 하고 싶어서 그 여성을 만나게 됐는데, 이 여성이 생각지도 않게 뭔가 좀 나한테 적극적이고 해서 이제 또 관계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잠자리를 갖게 된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이 여성이 돌변해서 112에 신고를 하고 뭐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이게 뭐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이런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해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나와 같은 의도로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많지 않고 정말 이런 사건의 피해자 가해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채팅 어플의 어떤 뭐 본질적인 좀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누군가와 좀 진솔한 만남을 가고자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들을 상당히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남성이든 간에 여성이든 간에. 요즘 같은 사회에 뭐든 무분별하게 이제 하다 보면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좋게 활용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생각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터크의 개인적인 입장은 그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안에 하나 뭐 이제 그렇지 못한 그 생각이 좀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 말씀드린 것들 좀 주의해서 좀 건전하게 제대로 좀 활용을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터크TV의 터크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재 준비해서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